월급은 올랐는데 왜 더 가난해진 느낌이죠? 세율 안 올렸다는데 왜 세금은 늘었을까요? 작년에 직장인 세금만 7조 4천억이 더 거쳤습니다. 월급은 올랐죠. 근데 국가가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아무도 세율 올린 적 없는데 말이죠. 같은 기간 기업 세금은 깎아줬거든요. 기업 세금은 깎아줬다가 되돌렸고 직장인 세금은 그냥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파고들어 볼 건데요. 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만 차오른 겁니다. 2015년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 27조 1천억 원, 2025년 68조 4천억 원, 10년 새 152% 증가입니다. 같은 기간 나라 세금 전체는 71.6% 늘었거든요. 직장인 세금이 나라 세금 전체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겁니다. 이런 걸 자동 증세라고 합니다. 세율을 올리지 않았는데 세금이 자동으로 느는 구조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7조 4천억이 더 거쳤는데요. 처음에 던진 그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상인 걸까요? 2023년, 2024년에 세수 결손이 났잖아요. 나라 곳간이 비었다고 난리였던 그 시기 말이에요. 그때 법인세가 줄었습니다. 부가세도 흔들렸죠. 근소세는요? 올랐습니다. 나라가 적자인데 유독 직장인 것만.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세수가 부족했다면서 왜 기업 세금은 깎아줬을까요? 같은 기간 법인세 최고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갔습니다. 정부가 기업 경쟁력을 위해 내려준 겁니다. 2024년에 법인세 수입이 22% 급감했어요. 기업 실적 악화가 주 원인이었지만 세율 인하도 한몫했죠. 세수 결손의 주범이 됐습니다. 근데 직장인한테는 그런 배려가 없었습니다. 과세 구간이요? 물가 상승분이 전혀 반영 안 됐습니다. 기업한테는 세율을 낮춰주고 직장인한테는 세율을 그대로 두고 그 비어진 곳간을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직장인이 채웠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세율을 올린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진짜로 아무도 안 올렸습니다. 국회에서 아무 결정도 없었어요. 그냥 자동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브래킷 크리프라고 합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과세 구간을 그냥 놔두면 돼요. 물가가 오르면 명목 임금도 오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세금이 더 거치는 거예요. 정리하면 물가가 오를수록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세금을 더 걷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거든요. 과세표준 5천만 원이 넘으면 24% 구간, 8,800만 원 넘으면 35% 구간. 이 선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실제 케이스로 보면 이렇죠. 2015년에 연봉 5,500만 원 직장인이 있습니다. 각종 공제 빼고 과세표준이 4,800만 원 나왔어요. 15% 구간입니다. 10년이 지났어요. 물가도 올랐고 연봉도 올랐죠. 이제 연봉 7천만 원입니다. 실질 소득은 거의 그대로인데 과세 표준이 5,200만 원이 됐거든요. 24% 구간으로 넘어간 겁니다. 아무도 이 사람 세율을 올린다고 결정한 적 없어요. 그냥 물이 차오른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탄 적 있잖아요. 가만히 서 있었는데 위층에 와 있죠. 내가 걸어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방세 포함 기준으로 분석한 게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월급은 연평균 3.3% 올랐습니다. 근소세는 연평균 9.3% 올랐어요. 세율은 안 올렸는데 세금이 3배 가까운 속도로 오른 겁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증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화가 나죠? 근데 더 화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거든요. 직장인 소득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먼저 원천 징수를 하죠.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뜯기는 겁니다. 저항할 타이밍이 없어요. 고지서를 받고 낼지 말지 고민할 수도 없습니다. 월급날 들어오는 순간 이미 계산이 끝나 있어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편한 구조냐면 직장인 중 약 1,300만 명이 자동 납부 고객입니다. 임대 수입, 금융소득, 자영업자 소득은 다르죠. 잡기 어렵고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제일 편한 세원이 직장인인 겁니다. 가장 투명하고 가장 자동이고 가장 저항이 없죠. 법인세는 못 벌면 덜 냅니다. 변동요금제예요. 근소세는 경기 상관없이 올라가죠. 고정요금제입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직장인 몫은 빠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근소세는 68조 4천억, 역대 최대였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성과급이 대규모로 풀리면서 그 성과급이 또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 들어갔거든요. 올해는 70조 돌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 벌수록 더 많이 털리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게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브레킷 클리프는 어느 나라나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차이는 그걸 그냥 뒀냐 아니냐입니다. 미국은 물가 연동을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과세 구간이 매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맞춰서 자동으로 올라가죠. 미국 직장인은 가만히 서 있어도 위층으로 안 밀립니다. 우리는 밀리죠. 캐나다 등 일부 주유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들이 납세자한테 특별히 친절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세금 저항이 무서우니까 법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한국은요, 기획재정부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에도 했고요. 2024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2025년 세법 개정안에도 없었습니다. 3년 연속 논의만 하고 결론이 없었어요. 그 사이 근소세는 27조에서 68조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1, 2월에 연말 정산을 하잖아요.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요, 13월에 세금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요, 2013년에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거든요. 2015년 연말정산에서 처음 적용됐는데 그때 연말정산 대란이라는 말이 생겼죠. 그 결과 연말정산에서 더 토해내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거기다 브레킷 클리프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연봉이 오를수록 더 높은 구간으로 밀려 들어가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줄거나 아예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월급이 올랐는데 왜 연말정산이 더 무서워졌는지, 선이 안 움직이는 동안 내가 선 너머로 넘어간 겁니다. 본인 근소세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하다면 원천징수 영수증 꺼내서 작년이랑 비교해보세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었거나 오히려 토해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업 세금은 한때 24%로 내려갔다가 작년 말 국회에서 다시 25%로 올랐습니다. 직장인 세금은 그 사이에도 쭉 올라갔고요. 아무도 올린다고 서명한 적 없는데도 말이죠. 과세 구간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으니까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오를수록 세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연말정산이 두려워진 것도 월급이 올랐는데 손에 쥐는 게 별로 없는 것도 다 이 선 하나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선을 물가에 연동해서 매년 자동으로 올리고 있죠. 캐나다 등 일부 주유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논의가 느린 게 실수일까요? 아니면 이게 더 편해서일까요? 처음에 말한 그 선 기억하시죠? 선은 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물은 지금도 차오르고 있습니다. 밸브를 잠글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근데 아직 잠그지 않은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선을 실제로 움직이면 누가 손해보고 있는지 계산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선을 실제로 움직이면 누가 손해보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돈의 맥락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